검사 출신 공천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요? 왜 그러냐면 왜요? 검사 많으면 이기겠어요. 이미 검사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통은 막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기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소통 잘 되는 사람이 온통 검사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주 지지 지역에는 자기가 아끼는 검찰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같이 이게 당선 가능성이 더 중요한 지역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김기현 지도부 들어서고 나서 한 주 반 정도 지났는데 하태경 의원님 어떻게 당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좀 안정화됐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과 마음이 잘 맞는 뭐 그거보다 대통령이 만들었죠, 대표를.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되어가지고 당대표랑 소통이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당대표한테는 되어가지고 이제 소통이 잘 되는 당대표가 간절히 지금 필요하고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안철수 대표가 됐으면 당이 상당히 좀 불안정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분도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뭐 천하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혹시나 됐다 그러면 이상해졌을 거예요. 아찔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천하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중간에. 대통령하고 소통을 잘 될 수 있게 하기. 좀 마련하고. 천하람은 또 개인적으로 소통을 잘해요. 그렇게 별난 사람, 덜 별나요. 이준석 대표보다 덜 별나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데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별나지만 창의적이어서 그렇죠. 민주당이 예측 못하는 공격을 잘해요. 우상호 의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두려웠다기보다 제일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보면요. 그게 그겁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강하면 내부가 취약하고 내부가 똘똘 뭉쳐 있으면 또 대야 관계에서 잘 못하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쨌든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돼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다른 소리 나오는 건 포용이 되죠. 그 안정적인 체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직 인선도 거의 친윤계 의원들로 포진시켰어요. 거의 확실하게 했죠.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지난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을 관리하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함께 맡는 핵심 보직입니다.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신 정통한 그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당직 개편한 걸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이번 지도부가 할 일은 가장 큰 일은 총선 대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안정 의석을 획득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안정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요. 당연히 뭐 대통령이면 그걸 바랄 텐데 그 성격이 너무 일삭화시켜서 공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김기현 후보가 약속하고 저렇게 낙점을 받은 게 아닐까. 아니 무슨 합니다. TK 쪽에 낙하산 공천 받으려고 한 50명이 대기 중이다. 검사 출신 50명이 대기 중이다. 여의도에서 도는 이 소문 들어보셨어요? 저는 검사 출신 공천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요? 왜 그러냐면 왜요? 검사 많으면 이기겠어요. 이미 검사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통은 막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기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소통 잘 되는 사람이 온통 검사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지는 거죠. 그럼 검사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고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못 가는 거죠. 못 간다.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주 지지 지역에는 자기가 아끼는 검찰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같이 이게 당선 가능성이 더 중요한 지역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얕은 수인 게
아마 언론이 다 비교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검사 출신들 있잖아요. 예, 예.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예. 이거보다 몇 명 많냐. 전체 숫자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금방 들통난다. 아 금방 들통나죠. 금방 그래서 들통난다. 이게 더 저 한 양반은 들통나도 밀어붙인다니까. 저 양반은 잠깐 욕먹고 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이길 수 볼 있다면 때. 밀어붙이겠지. 네, 그렇지. 근데 무조건 아니 진다니까요. 대구 경북 그런 부산 딱 경남에는 검사 공화국, 거기 집어넣는 뭐. 검사 선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죠. 부산이죠. 아, 난 그래서 사실 제 지역구에도 누구 검사 나온다는 이야기 있어요. 어때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아니, 이유가 있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의원도 위험해지지 않았냐 생각했는데 예. 대통령과 만찬하면서 대일 외교 관련 예. 조언을 하는 정도 관계면 가까워지셨네요. 그러면 나는 저 학살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축복 이게 메시지입니다. 공천이 제가 지금 이제 초선은 아니고 재선 3선 할 때 네. 항상 공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왜요? 왜냐면 소장파여서? 계속 딴소리 많이 했잖아요.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요? 지역구에서? 어쨌든 경선을 붙여준 거죠. 경선하면 제 능력은 지역에서는 저 이기기 쉽지 않아요. 경선을 하면. 이 자신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정권하고 같이 가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 안에서 대통령 잘 되게 쓴소리를 하는 거죠. 대통령 뭐 지지율 깎아먹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라 그러고 네. 그러면 뭐 최근에도 제가 뭐 하시라 그러니까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달 말쯤에 이 정도면 뭐. 이달 말쯤에 뭘 발표를 할 텐데 네. 이제 신뢰 속에서 쓴소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케이. 네. 아, 부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말씀이 길어지시네요. 예. 절박하지 않겠어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사실상은 본격적으로 총선 대비 체제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 행보 보이고 있는데 그 연포탕에 천하용인과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준석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못 만나겠다. 연포탕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만나야지. 그래도 만나야 돼요. 예, 그래도 만나야지.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까지 출장 갔다 왔어요. 그럼 좀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조언을 했을 텐데 사실 우리 청년 지지율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예, 예. 그럼 지지율 어떻게 올리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좀 주고 예. 같이 이벤트도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죠. 아니 근데 지도부가 일제히 공격하는데 그게 막 또 제가 그렇게 보니까 이제 지난 2017년 이후에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느낀 이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대통령을 무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비유하고 일종의 그 양도구육 시즌 2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지도부 중에 이제 약간 찐문이 아닌 몇몇 분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찐윤이 아닌 찐윤이 아닌. 찐 그러니까 이제 찐 그 아닌데 왜?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친윤이라고 찍어준 방송도 있어요. 몇몇 방송은 친윤 후보가 누구다 최고위원 중에. 저 깜짝 놀랐는데 거기 안 속한 분. 예. 안 속한 분이 천하용인 공격을 좀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약간 범윤 뭐 이렇게 되는 분. 네, 그렇죠. 그래서 있죠, 조금 있죠. 예. 선골이 아닌 분들이 선골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는 오버하는 이 거다? 정도다. 이 정도지. 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저쪽은 날려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밖에서 보시는 분이 더 잘 봐요 이런 거는. 공천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지만 앞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못 받는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 열어서 제거해놓고 공천을 준다? 저는 그건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준석 의원과는 집권 내내 같이 안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잘라낼 수가 없죠. 그 자리 하나 그 의원 자리 하나 뭐 없더라도 절대 같이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은 뭐라고 보세요? 저 같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죠. 무소속으로 나간다. 저도 이유는 다른데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예. 기소가 되면은 출당을 시킵니다. 출당이에요. 출당. 그래서 저는 관건이 기소 여부예요. 지금 무고 혐의 지금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데 아마 저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무혐의로 되면 예. 무혐의로 되는데 난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난리 이게 나죠. 이 우리 지지율에 요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터지죠. 그거. 청년층. 그러면은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밉지만 아, 손잡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김기현 대표도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예. 유승민, 이준석하고 손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총선 앞에 두면요. 예. 다 손잡게 됩니다. 하.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 여부가 중요하다. 기소 여부가 더 기소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 의원님은 기소 여부 떠나서 심리적으로 같이 못 간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 받아서 예. 당내 분란이 커지길 바라죠.